전문가를 위한 일반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쇼로 22번째 강의 의학, 의료, 드럭스토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전문적인 의료 산업이나 의학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산업체로서의 시장으로서의 섹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여기 드럭스토어는 이제 당연히 드럭스토어인데 일본식 발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를 나누어서 의학 업체, 그다음에 의료 기기 메이커, 그다음에 이것을 유통시키는 일반적인 드럭스토어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선 각 시장을 나눠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그림 한번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담 하나 말씀드리면은 의학이 발달하는 나라는 대개 전쟁을 친 나라들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치면서 많은 사상자, 부상자가 생기면서 그걸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학 산업이 많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일본도 역시 전쟁 경험이 스스로 친 전쟁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의학계가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일본 의약품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또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게 되면은 맨 왼쪽에 의약품 메이커가 약을 만들어서 오른쪽에 환자,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선 의약품 오롯이, 이제 여러분들 오롯이란 말 어죠. 익숙하시죠. 그 도매상이 있고 또 그 밑에는 최근에 의약부 외품하는 식품 도매상도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관으로 대개는 이제 정해진 의약품이 가고, 그건 처방전에 따라서 조제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약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대개 가운데 조제는 아닌데 약제사가 있는 드럭스토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크게 번지는 그런 시장이고, 그 아래 일부 가벼운 약품 같은 거는 이제 콤비니 같은 데서 편의점 살 수 있는 그런 지금 다중 채널로 바뀌고 있는데, 원래 제일 중요한 조제 약국이 아니라 약방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대량 슈퍼와 같은 드럭스토어가 커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약 업체를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는 타케다 약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테라스라는 제약회사가 있고, 세 번째 다이치 상교, 이 교도 발음이 기입니다. 상교. 이 세 회사가 3대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케다는 2014년에 더군다나 외국인이 사장이 됐고, 이런 사장이 이제 우리 한국인에게서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중요한 간, 소화기 이런 병, 그리고 신흥국에 진출에 주력하고 있고, 아스테라스 제약은 신약 개발에 아주 굉장히 힘을 많이 넣는 회사.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면이 많고, 다이치 상교는 이런 신약 개발보다는 그 많은 시장에서의 대량 판매를 누리다가 최근엔 다시 신약 개발로 돌아왔다고 하는 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의 기반을 보게 되면은 다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회사 이름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타케다 약국인 고교, 아스테라스 세약, 다이치 상교, 오스카 홀딩, 에이자이, 추가이 세약국, 타나베 미쯔비시 세약국, 이건 미쯔비시랑 합쳐진 회사죠. 그다음에 다이니폰 스미토모 세약국, 이것도 스미토모가 들어간 거고, 교와 학고 기린, 이거는 원래 그 핫고 이런 그 효소 만드는 데서 오고, 또 기린 맥주가 같이 만든 그런 원래는 의약회사가 아닌 것이 이게 성공한 케이스고, 타이쇼製薬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시오노製薬, 로또 주로 안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다음에 오노 약국인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타케다, 아스테라스, 다이치 상교, 그다음에 오스카 정도 거지가 큰 과점 세력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지네릭 메이커라고 아시죠? 우리 병원에서도 처방 받을 때 비싼 알려진 걸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름은 없지만은 기능은 똑같고 싼 걸로 하시겠어요? 하는 이 지네릭, 큰 브랜드 네임이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약품 회사를
지네릭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것이 최근에 일본에서는 많이 성장을 해서 의사들이 반드시 물어보고 심지어는 의사들이 가능한 한 지네릭을 썼으면 하는 그런 의사로 이 처방전을 끊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원래 있었던 고상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의 고상계 제일 중요한 회사가 니치코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와이製薬, 사와이 제약, 그다음에 도와製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핑크 그룹에 그거를 쫓아가는 그룹으로서 데바製薬, 원래 이스라엘 그룹이죠. 그다음에 메이지 세이카, 그다음에 니혼 가야쿠, 니혼 케미파, 이건 케미팜이죠. 파마스유리컬, 케미컬 앤 파마스유리컬의 약자입니다. 케미파는 그다음에 니프로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유명한 회사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일종의 벤처 기업 같이 브랜드 네임 없이 주로 처방전에 의존하는 회사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조업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 봤듯이 굉장히 회사가 많은 상태에서 이 재편이나 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이 제약회사는 개발에 실패하면은 크게 손보는 그야말로 대박이냐 대실패냐 이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업종이라는 거. 따라서 기술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해외 장기간에 많은 돈을 들이는 R&D보다는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해외 메이커의 합병이 큰 추세이고, 다만 그 일본 회사들이 주로 스위스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서양 회사들한테 굉장히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제네릭 의약품이 지금 상승 중이다 하는 거고, 많은 회사들이 이 수많은 종류의 암, 면역 치료 개발에 이것이 그야말로 앞으로 본환자다. 앞으로 그야말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메이커 재편하는 것은 이제 계속적인 현상이고, 그 다음에 후발 메이커들이 이제는 그 유명 브랜드가 없어도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옛날에 약 살 때 동네 약국 가지 않습니까? 약국 가면은 약사분들한테 물어봐서 추천해주는 약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약국이나 약방의 소개에 따라서 약품이 정해지는 면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일반 소비자가 정보력이 강해지고 그 대량 판매, 다양한 것을 그대로 수포같이 파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후발업체, 이런 제네릭 업체가 성공하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거는 한국도 앞으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료는 병원 얘기는 아니고 의료기기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이 시장을 그림으로 정의해 본다면은 맨 아래쪽에 의료 메이커, 의료기기 메이커가 있어서 이것이 왼쪽에 의료기관이나 오른쪽에 저제약과 연결이 돼서 판매가 되고 이것이 일반 환자한테 건너가는 그런 형태고, 최근에는 이것이 이제 IT와 연결이 돼서 병원에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스마트폰에서 앞으로는 자기 검진도 하고 예약 다 하고 의료기기도 살 수 있는 이런 여기도 IT 플랫폼에 올려져서 새롭게 판도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우선은 노령화에 따라서 질병이 증가하니까 참 슬픈 얘기입니다만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시장이다. 이거는 뭐 병원 고치는 거는 뭐 경기에 관계없이 어려워도 병원 고쳐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시장이다. 다만 여기도 지금 전문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여기도 아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큰 가능성이 있는 데가 아니란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은 말이죠. 한국의 의료기기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시장 전체 시장 자체만 본다면은 일본은 미국, 유럽 다음에 세 번째 기기 시장, 규모로서 시장이다. 다만
매상고로 볼 때는 일본은 일본 시장에 전문하기 때문에 외국 판매가 적다 보니까 외국 기업한테 당연히 상위 자리를 주고, 그리고 의료기기도 역시 이런 실험기기 같은 거 보게 되면 병원 가보게 되면 대부분의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 서양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일부 위카메라 같은 일부 품목들은 일본 기기가 뭐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 부분 외국에서 수입한 기기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이건 뭐 조금 지난 일본 정책투자은행에서 맺는 자료입니다만은 세계 20 몇 대 되는 주요 의료기기 메이커를 보게 되면 매상 랭킹 맨 밑에 일본 회사가 21위, 2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테르모. 그다음에 오림퍼스는 원래 카메라 오림퍼스 회사죠. 그다음에 도시바 메디칼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다시 그 보게 되면은 2017년 현재 숫자로 세계에서 4,344억 달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쉐어가 일단 단위 국가로서 미국이 거의 4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이 312고, 그 위에 선호타는 뭐 독일, 스위스 이런 유럽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 아시아는 역시 아직 많이 의료기기 메이커에서는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도락스토어 조금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뭐 최근에 남자들 화장품 씁니다만은 화장품도 종류가 많습니다. 우선 메이크업하는 화장품이 있고 기초 화장, 그다음에 또 거기다 기초 화장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헤어 토닉이라 향수가 전형적인 화장품인데 토일레트리 조금 구분이 다르죠. 이거는 그 서양식 토일렛, 말하자면 이런 변소가 아니라 큰 화장실. 이 화장실도 일본 말입니다만은 화장을 하는 실 안에서 쓰는 뭐 샴푸와 같은 바디케어, 스킨케어, 그다음에 이 남자들 수염 가는 쉐이빙, 그다음에 각종 샴푸, 육모자 같은 헤어케어, 또 얼굴 쓰는 페이스케어, 또 입욕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겁니다, 이미. 그래서 과거에 얼굴에 좀 바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크게 말하는 최근 용어로 토일레트리, 토일렛에서 쓰는 용품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하는 시장이고, 이것을 취급하는 유통 채널이 드럭스토어라는 거죠. 이 드럭스토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일본의 드럭스토어가 합쳐서 이제는 이게 화장품 회사도 아니고 거꾸로 토일레터리 회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볼 때 카오 화왕이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탑플레이어. 그다음에 우리 기획은 시세도. 과거에는 한국 여성들이 시세도 화장품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공항 가면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니참, 라이언, 코세, 산스타. 산스타는 원래 안약으로 유명했었죠. 아스 제약, 고바야시 제약, 그다음에 쿠라시에, 만담, 옛날에 남자 화장품 만담이 있었습니다. 다 일본 회사들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전자들이, 왼쪽에 카오가 있고 그 밑에 서양 회사 P&G가 지금 들어와 있고, 유니참은 또 라이온, 또 헤이켈 독일 회사,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시세이도, 만담, 코세 같은 일본 회사들이 있고, 또 로레알은 프랑스 화장품 회사. 그래서 그야말로 공항 면세점에 가게 되면은 각종 국적의 화장품이나 이것이 경쟁하듯이 이것이 그대로 일본의 토일레트리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다. 군소를 포함한 유명무명의 일본 및 해외 업체들이 활약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왜 큰 시장이냐, 그걸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가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CVS 파마시 들어가게 되면은 처방전 하는 데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스피린이다 여러 가지 약들이 좀 있고, 살 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문방구 있고 장난감 있고 끝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파마시. 대개 가면은 쇼핑몰에 큰 슈퍼마켓이 있고, 파마시 있고, 극장 있고, 그 북스토어 있고, 이렇게 된 것이 기본 구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옷가게들이 있고. 이게 일본의 지금 드락스토어인데, 한마디로 가면 없는 거 없습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뭐 사탕 시작해서 사탕, 약, 처방, 뭐 저기 뭐 모든 이런 저기 스킨 같은 거 바르는 거, 그다음에 뭐 선물, 장난감, 뭐 피임제 없는 거 없거든요. 이게 지금 드럭스토어인데 아직은 우리가 이런 드럭스토어가 안 들어와 있는데 법률의 그 제도 변경이 굉장히 유사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드럭스토어가 앞으로는 한국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취급 상품 보게 되면은 이게 좌우가 다 틀어놓게, 이게 다 드럭스토어인데, 의약품 왼쪽부터 의료용품, 개호용품, 베이비용품, 화장품, 또 아까 말씀드린 털러터리, 헤어케어, 오랄케어, 뭐 각종 치약, 칫솔, 바디케어, 그다음에 종이 제품, 화장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티슈, 또 생활용품, 방충제, 세제, 생리용품, 스킨, 정력제, 그다음에 문방구, 전기제품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식품, 인스턴트 식품, 라면, 과자, 사탕, 껌, 소프트 드링크, 술, 건강식품, 그다음에 각종 아까 말한 기능성 서플리멘트, 다이어트 식품, 건강차, 그다음에 이런 모든 애완동물 관련 상품, 장난감, 자그마한 백화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역에 가나 이 드럭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이 몰리고, 웬만하면 슈퍼마켓 가서 먹는 거 오고 여기 가게 되면은 일용품 구입은 거의 끝난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의약업체는 여기를 무시를 못하겠다는 거고, 이것이 슈퍼마켓을 많은 부분 대체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위가 마츠모토 기요시라는 전국에 있는 어디 가는 있는 그런 체인이고, 이게 최근에 워낙 중국에서 인기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 아주 중국인 판매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썬드럭이라는 썬이죠. 드럭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있고, 웨르시아, 그 웰빙의 웰 따서 붙인 웨르시아 홀딩. 이건 이제 지난번에 나온 이온 그 슈퍼마켓 계열의 여기 뒤에서는 드럭스토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계열의 슈퍼마켓 체인이 가지게 된 드럭스토어 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기약국이라고 이것도 어디가 있는데, 스기약국은 특히 이 고래샤용 제품이 아주 충실한 걸로 유명해서 많은 노인들은 여기서 물건을 사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매상고하고 점퍼수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마츠모토 기요시는 매상고가 이거 2012년 좀 지나간 데이터입니다만 그 당시 이미 5천억에 육박하고 점퍼수가 1,500개. 그래서 지금은 이 주요 드럭스토어 체인은 대개 점퍼수가 전국에 다 2,000개 가까이, 1,000개 이상이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걸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만 따져도 벌써 10,000개가 넘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럼 이 드럭스토어 동향이 어떤 것이냐 보게 되면 우선은 너무나 많은 드럭스토어가 통합 재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소비세가 늘어나고 그 영향으로 굉장히 박리담회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매상고가 이제는 큰 차이가 안 나는, 사실 이 물건 갖다가 구색 갖추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간판 안 보고 들어가도 내용은 같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매상고 차별화, 판매 차별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경쟁 격화, 역마다 웬만한 것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역에서, 모든 작은 상권에서 경쟁하는 그런 체제. 그래서 앞으로는 성공의 모델이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하고 드럭스토어가 앞으로 합친다면은 성공의 모델이 보인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포화 상태를 인터넷 판매로 넘겨가고, 한 가지는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물건을 현명하게 사지 못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현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여서 이 드럭스토어가 고령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하자면 그 좋은 판매장이 될 수 있는가 하나의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별로,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인구 없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약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이 과소 지역에서 약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과연 드럭스토어가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인 그런 것입니다. 네, 이상에서 본 의료, 의학, 드럭스토어를 또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학 산업은 아까 우리 보았듯이 상위 3개, 4개사가 독점하는 추세가 과점화 추세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우선 주목할 포인트고, 다만 그 상태에서 새로운 약품, 말하자면 그 광고 채널 같은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하게 개발업체인 이 지네릭 약품이 지금 급속하게 정규 작품들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없는 안정된 시장이다. 팔릴 건 팔린다. 다만 고급 장비 기기에서는 일본 기업이 약세로 대부분 수입품을 쓰고 있는 것이 이 시장에서는 하나의 취약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럭스토어, 새로운 동물이죠. 이거 새로 태어난 동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화장품과 약품과 이런 것들이 지금 합쳐서 하는 복합 상품 유통 채널인데 계속적으로 진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기 때문에 통합 재편이 돼서 여기도 언젠가는 상위 3, 4로 결국은 통합이 되는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일본의 모든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